자, 챕터 5 시작할게요. 챕터 5에서는 우리 형용사와 부사 이거 두 가지 배워볼 거예요. 네. 형용사가 뭘까요? 형용사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오, 그럼 부사는 뭘까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꾸미는 거 맞아? 명사를 네? 영상 빼고 다 부사 꾸며줘. 제외하고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오, 퍼펙트!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저 보지 않았어요. 자, 유닛 1에 우리 형용사 먼저 배워볼게요.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잠깐만 다시 할게요. adjective라고 하거든? 그럼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면요. 단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adj라고 나와 있습니다. adj로 나와 있는 건 adjective, 형용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A라고 쓰게 됩니다. A,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형용사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 일단 먼저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drink warm tea. 우리 해석 한번 해보자. 무슨 뜻일까요? 나는 따뜻한 차를 원해. 봐봐. 잘 마시는 나는 따뜻한 차를 차를 마신다라고 하죠. 자, 차를 마시는데 그 차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따뜻한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따뜻한이라고 하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아이가 뒤에 있는 차라고 하는 걸 꾸며준다라고 해서 이 차가 명사예요. 이름 지어 부르는 걸 명사라고 하고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걸 뭐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따뜻한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라고 하고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라고 해서 이러한 용어를 쓰는 거, 용어를 이제 사용하는 걸 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A의 형용사의 쓰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형용사의 쓰임이라고 했을 때 형용사는 기본적으로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명사를 어떻게 꾸며줄 거냐? 얘들아,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명사는요,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형용사라고 해요. 형용사만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뭔가 명사에 대해서 좀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제일 기본적인 형태. 근데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진도가 나가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명사 뒤에서도 꾸며주는 경우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딱 알아야 되는 건 명사 기준으로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꾸며준다. 그래서 이 명사라고 하는 걸 형용사가 꾸며주는데 이때 형용사의 특징은 뭐냐면 형용사의 해석이요. 뭐뭐하는 이라고 해서 니은 받침입니다. 니은 받침으로 해석돼요. 방금 전에 warm tea라고 했는 것처럼 따뜻한 차잖아요. 따뜻한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니은 받침 있죠. 이런 따뜻한이라고 하는 건 혼자 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따뜻한 차라고 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니은 받침으로 끝나거나 혹은 뭐뭐의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인칭대명사 할 때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너의, 우리의 이런 것들 전부 다 형용사 역할로서 명사 수식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ydney is a a big city. 해석해볼게요. 시드니는 큰 도시다. 너무 좋아요. 자, 지금 보면은 큰 도시이다라고 하잖아요. 도시가 명사입니다. 자, 근데 지금 큰 어때요? 니은 받침 괜찮아요? 네. 큰 도시라고 해서 이 도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도시가 작은지 도시가 큰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빅을 뭐라고 할까요?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have a good friend. 해석해볼게요. 나는 좋은 친구가 있다. 그렇죠. 나는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좋은 친구들 이렇게 나오죠. 자,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대요? 좋다, 좋은이라고 하죠. 역시 니은 받침으로 이렇게
끝나서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good friends예요. 친구인데 안 좋은 친구라고 하면은 bad friends라고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friends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 형용사였어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명사 기준으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단어가 나왔는데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인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사실 thing만 있는 게 아니라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그 다음에 body로 끝나는 명사, something, 그 다음에 somebody, 이런 식으로 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아니라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좀 특이한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I want something spicy for lunch 라고 하죠. 해석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나는 원한다 something spicy for lunch. 무언가 매운 것. 뭔가 매운 거야. 점심으로 매운 무언가예요. 자, something, 무언가라고 하는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spicy는 매운 무언가죠. 매운이라고 해서 니은 받침으로 끝난 거 보이죠? 근데 spicy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picy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spicy something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뒤에서 문제를 풀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틀린 문장을 찾아서 고치시오 라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someth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졌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spicy, 매운이라는 형용사가 something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동사 뒤에 쓰여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얘는 이 형식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형식 잠깐 얘기했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일형식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만으로 말이 된다라고 해서 일형식 주어 동사입니다. 영어에서 기본적인 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예요. 그런데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건 주어 플러스 동사 기본적인 형태를 딱 쓰고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만으로 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형식 같은 경우에 주어 동사만 딱 썼는데 뭔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 라고 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얘들아, 우리가 이게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거는 자리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사 자리, 동사 앞자리가 주어 자리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 자리를 메우는 아이들은 사자로 끝나는 아이들이 메워준다라고 했죠. 주어 자리 품사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명사 나온다고 했죠.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격 보어를 볼 거예요. 주격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요.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랍니다.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주격 보어로 나올 수 있는 품사, 명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용사 파트를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보어로서 형용사 I가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리 is honest. 해석 한번 해볼게요. 줄리는 정직하다. 줄리는 정직하다. 얘들아, 지금 어떻게 해석했어? 정직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honest의 정확한 뜻은 뭘까요? 정직한. 그쵸. 정직한이에요, 얘들아. 정직한. 선생님, 여기 정직한, 그리고 이다니까 정직한이다라고 해석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 혹시 해봤어요? 네. 선생님은 해봤었거든. 근데 정직한이다가 아니라 얘가 정직하다라고 해석되는 건 마치 honest가 동사인 것처럼 해석이 되잖아. 이게 보어로 나오는 형용사일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나중에 너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배우게 되는 게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과 서술적 용법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건 그냥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 의미를 한정 짓는다 라고 해서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어로 나오는 경우에는 형용사가 뭐뭐한이라고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아이인데 뭐뭐한이라고 하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아이인데 마치 동사일 것처럼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서술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흘려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요되는 정직한이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직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읽어볼게요. 해석해볼게요. 나의 형은 남자 형제는 키가 큰 이다가 아니라 키가 크다라고 해석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 한번 볼까요? 얘들아,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어로서 이제 형용사를 취하는 즉 이형식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형식 동사 아이들 대표적으로 be, become. be는 뭐뭐이다 하다라고 해석하고요. become은 뭐뭐가 되다.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feel 뭐뭐하게 느끼다, sound 뭐뭐한 소리가 나다, smell 뭐뭐한 냄새가 나다, taste 뭐뭐한 맛이 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방금 해석할 때처럼 뭐뭐가 되다, 뭐뭐한 맛이 나다,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서 뭐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어가 나오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예문 읽어봅시다. 시작. He became friends. 해석해볼까요? 그는 유명해졌다. 맞아요. 유명해졌어요. 그 다음 You look tired. 어때요? 너는 피곤해 보인다. 너는 피곤해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형용사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썼는지 아닌지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용사 중에서도 이제 some과 any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some은 언제 사용할까? some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some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some. 조금 약간 조금 이런 느낌. 자, 긍정문에 사용돼서 자, some과 any가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some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긍정적인 단어고요. any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some은 긍정문에서 당연히 사용을 합니다. 긍정의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긍정문에 쓰여서 조금의 몇 개의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 읽어볼게요. I need some help.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는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I bought some bananas at the market. 나는 조금의 바나나를 마트에서 샀다. 그렇죠. 나는 시장에서 약간의 바나나를 샀다. 어느 정도의 바나나를 샀다. 자, 봐봐, 얘들아. bananas라고 했는데 그냥 bananas. I bought bananas at the market 이렇게 하면은 바나나를 어느 정도 샀는지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단 말이야.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근데 some bananas라면 우리가 하는 먹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양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a lot of bananas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바나나 엄청 많이 샀어요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가 그리게 되는 그림 자체를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유를 나타내는 의문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면 사실 any를 써야 되지만 권유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 이것 좀 먹을래? 우리 어때? 친구가 나 배고픈데 야 이것 좀 먹을래? 라고 하면 어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Do you want some cookies? 자, 선생님이 오늘 쿠키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얘들아 쿠키 좀 먹을래? 라고 하면 기분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와 함께 any가 아니라 그럴 때는 Do you want some cookies? 라고 씁니다. 그런 question 마크가 있는 의문문이긴 하지만 권유이기 때문에 긍정의 단어를 사용해서 Do you want some cookies? 라고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any 가볼까요? any는 부정문에 사용돼서 아까 부정의 단어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부정문에 사용합니다. 긍정문에 사용되고 권유문에 사용되는 게 some. 그 다음에 any는 부정의 단어이기 때문에 부정문에 사용할 거예요. 조금도 없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문 읽어볼게요. I don't have any time now. 어때요? 나는 지금 조금의 시간도 없다. 진짜 조금의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1분의 시간, 1초의 시간도 없어 라는 뜻이에요.
any 조금도 뭐 많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not과 함께 사용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 밑에 예문 Sam doesn't eat any meat. 해서 쌤은 조금의 고기도 먹지 않는다. 아예 안 먹는다는 얘기죠. 역시 not any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에 사용되어서 조금의 몇 개의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문 읽어볼게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뭐야? 어떤 질문 있어요? 선생님이 물어보는 걸 접근할 때 Do you have any questions? 라고 질문하죠. 질문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 다음에 Do we have any juice in the refrigerator? 해석은요? 냉장고에 우리 냉장고에 조금의 주스. 주스 있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질문할 때는 any를 써서 질문해주면 이건 권유가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쿠키 좀 먹을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 있습니까? 혹은 우리 주스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any를 써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문제 풀어볼게요.